수학의 원리 13페이지 연구 2번 수렴하는 수열 AN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1은 알파이다 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게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보겠어요. 이름이 부분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간접적으로만 등장을 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데 원래 이런 원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수열 AN이 알파에 수렴하면 AN의 모든 부분 수열도 같은 극한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직관적인 건데 수열 AN을 빨대라고 하면 수열 빨대 안에 들어있는 음료가 부분 수열이야. 빨대가 저쪽으로 향하면 그 음료도 그쪽으로 향한다. 어렸을 때 입에다 물 마시고 물 해오고 이런 심플 그런 거랑 마찬가지거든. 근데 아주 더티한 비유지만 직관적으로 요걸 묘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AN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 사실 이제 요렇게 본다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거를 BN이라 하자. 그럼 뭐라는 거죠? 부분 수열은 원래 수열의 부분 집합이다. 지금 이 집합 기호지. 이런 걸 말한다라는 거거든. 이해 갔나? 이거예요, 이거. 그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한 게 연구 2번인데 이게 그러니까 연구 2번이 이 내용 전체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의 일부를 표현한 건데 요게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추상적이니까 한번 문제를 통해서 판단해 보자. 센 N은 하나의 유형으로 등장해 있거든. 펴보세요. 센 어디 피느냐 하면 49페이지. 49페이지. 잠시만, 49페이지. 18페이지. 18페이지. 잠시만, 좀 헷갈리는데. 13페이지. 미안, 13페이지. 13페이지. 페이지를 지금 헷갈렸어요. 13페이지 유형 3번. 제목을 보면 방금 전에 수학의 원리에서 봤던 식과 비슷한 제목이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별건 아니고 일단 51번 대표 문제 풀어보세요. 51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어렵지 않죠? 어려웠냐? 53번 빨간색도 그렇게 어렵지 않지. 포인트는 51번을 봤을 때 AN이 등장하는데 AN이 앞에 수렴한다라고 단서를 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분 수열의 극한에 의하여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플러스 1도 AN과 같은 극한이고 AN 플러스 2도 같은 극한이다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돼?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 따라서 극한의 기본 성질을 사용을 하면 AN의 극한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플러스 3 이퀄 마이너스 4라는 등식이 등장을 하고 이 등식은 알파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데 심지어 1차 방정식이다
그래서 그 근이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왜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수학의 원리라는 개념서 그리고 셈이라고 하는 문제집 유형서에 모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등장을 해요. 앞으로 이런 쉬운 문제들 말고 이제 너를 함정에 빠뜨리는 문제. 뭐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N이 여기가 A 뭐 할까? 4N이야. 그러면 A 2N이야. 그러면 얘는 얘의 부분 수열인가? 그런데 봐. 이걸 판단하는데 아니죠. 아닌데 포인트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 문제를 풀 때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등장하게 하는, 판단하게 하는 그런 게 이제 등장을 하거든. 이해갔죠? 그래서 네가 이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판단했니? 라는 거지. 이걸 집합으로 본다라면 바로 원소 나열법, 수열로 본다라면 나열이지. 그래서 이런 판단은 뭘로 하는 거야? 부분 수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판단은 뭘 이용해서 하는 거야? 하면 나열을 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걸 미리 좀 정리해 두자. 알겠지? 오케이. 이거를 왜 배우는가요?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이걸 왜 배우나요? 수학의 원리에서 봅시다. 이게 나중에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42페이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수열의 극한의 다음 단원인 급수에 등장을 하는데 42페이지 본문을 보면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s에 수렴할 때 이 급수의 제 n1까지의 부분합을 sn이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s다. 그러니까 뭐야? sn의 부분 수열인 sn-1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s로 수렴한다 가 되는 거라고.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쩌고 저쩌고 결론을 내린 게 그런 거지. 밑에 굵은 글자로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고, 이 결론을 내리는 과정 중에 방금과 같은 부분 수열의 극한이 부분적으로 등장을 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페이지 41페이지 급수 단원에 사용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아둬야 하고 이런 유형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심화를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역을 생각해 보자. 부분 수열의 극한,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직관적이죠. 지금 내가 얘를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얘가 얘의 부분 수열이죠. 그러면 얘가 수렴하면 얘다 같은 데 수렴을 해. 그런데 거꾸로 얘가 수렴하면 얘가 수렴하나? 아니죠. 흔들리는 눈빛.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있어요. AN이 발레를 들어보자. 그러니까 역에 대한 발레.
수열 AN이 발레는 뭘 쓴다 그랬죠? 진동수열과 차수 조정. 진동수열을 쓰는 거야. 그래서 뭐 0, 1, 0, 1, 0, 1, 점점점 이면 이고, 그러면 얘의 부분수열 A, 2N 뭐죠? 1, 1, 1, 점점점. 여기 뭐죠? 원래는 얘가 수렴한다. 근데 여긴 얘가 수렴하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 갔나? 논리 구조가 등장을 하면 사고의 속도가 훅 떨어지네요. 이게 P이면 Q이다야. P이면 Q. 그래서 이것이면 이것이다는 참인데 이것이면 이것이냐고. 즉 부분 수열이 수렴을 하면 원래 수열도 수렴하냐고. 수렴이 아니라 발산을 하고 있죠 지금. 이해가 안 가? 이게 부분 수열이야. 이게 원래 수열이고, 원래 수열은 지금 수렴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래 명제도 만족하지 않는데 역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수렴하잖아. 그럼 이게 수렴하냐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분 수열이 수렴한다고 해서 원래 수열이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 구조만 등장을 하면 네가 사고의 속도가 훅 떨어지지. 평상시에 논리 구조적인 사고를 안 하고 있다. 반응적인 사고만 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전이라고 하는 건 여기인데 이제 이거에서 다음 단계로 보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 2n은 알파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 2n 마이너스 1은 베타다. 이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어떻게 되니? 이거거든. 이 두 개는 AND 관계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 결론이 뭔데요? 알파와 베타가 같지 않다이면 발산이죠. 그런데 알파와 베타가 같다이면 수렴인데 그 수렴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즉 수렴이다. 이게 내가 아까 전에 합답형이 원래 출제 의도는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특히 가정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서 출발했다인데 그 이후로 괴물처럼 계속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조금 발전이랍시고 지금 선생님이 제시해서 알아두자. 근데 발전이란 말보다 원래 용어는 심화. 일단은 1번이 뭐야? 역. 그리고 2번이요. 2번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나요? 뭐가 이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냐면 얘랑 얘가 무슨 관계야? 요것과 요것이 무슨 관계니? 분할 관계야. 갑자기 또 분할은 뭔가요? 즉 이렇게 된다고. A, 2n과 A, 2n-1의 합집합이 뭐야? AN이야. 이거 이해 갔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다라는 말은 뭐야? 그냥 다 똑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다 똑같은 데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도 그쪽으로 가게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달라지는, 좀 복잡해지는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이게 뭐야? 하면 이게 이것의 한 예가 이거죠. 진동수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이거 이해 갔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합답형 이런 것들이 나와. 그리고 이런 사고 구조를 거쳐서 풀 수 있잖아. 이런 건데 이런 사고 구조를 교육과서는 없잖아. 시험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건 말도 안 되지. 근데 뭔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내.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분할 관계만 이렇게 된다야. 그런데 여기서 이걸 내가 굳이 한 이유는 분할 관계야. 이건 뭔가 비슷하죠. 얘가 이렇게 수렴하고 얘가 이렇게 수렴해. 그런데 그 두 개가 같아. 그러면 얘도 수렴해. 이거 뭐랑 비슷하죠? 이런 걸 구조적 사고, 다른 말로 유비추론. 뭐랑 비슷하죠? 이런 구조가 있었죠. 얘가 수렴해. 얘가 수렴해. 그 둘이 서로 같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네. 아, 뭐죠? 뭐냐고, 이년아? 이런 거지. 뭐. 좌극한. 함수의 극한에서 우극한이 각각 수렴하고 그 둘이 서로 같으면 원래 놈이 수렴한다. 이거지. 그게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 그런 개념과 동일한 거지. 이해 갔나? 너 이해 가?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거 까먹어서 그렇지. 리미트 x가 a의 좌극한일 때 fx가 알파이고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일 때 fx가 베타이면 이고 그리고 알파와 베타가 같다. 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뭐 알파이다. 이거잖아. 이게 수2 즉 미적분일의 함수의 극한의 좌극한 우극한에서 배우는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이런 느낌이지. 이거는 사고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냐면 급수에서 이게 아니라 요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김에 하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정리해 보면 부분 수열의 극한이란 게 있고 요 유형을 풀 수 있으면 된다.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이걸 왜 배우느냐? 이것 때문이다. 그리고 심화를 보면 이것이 역은 어떻게 되느냐? 성립반에. 그런데 그 역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들이 서로 같다이면 그때는 성립해. 라는 거고 이게 유비춘으로 좌극한 우극한 구조와 동일해.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지? 지금 이거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동일한 밀도로 쭉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내용이 잡다한 내용들이 막 모여져 있는 걸로 보이고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정리한 대로 이게 지금 뭐냐 그래서 이 유형을 풀 수 있으면 된다 왜 배우느냐 심화는 뭐냐 이런 식으로 영역을 구분해서 알아둔다라면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정리하세요. 센 17페이지 82번 문제예요.
이랬을 때 AN의 극한을 구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풀었던 부분소열의 극한 유형 3번과 형태가 유사하죠. 그래서 얘를 2알파 플러스 1분의 3알파 마이너스 2 이퀄 3 이라고 놓고 풀면 U 알파 플러스 3 이퀄 3알파 마이너스 2 3알파는 마이너스 5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맞나? 1번이 실제로 정답이에요. 확인해보자. 정답 없는 점 때문에. 82번, 1번. 맞았어요? 자, 이 풀이는 뭐가 문제죠? 얘기해보세요. 이 풀이는 뭐가 문제죠? 아니, 이렇게 풀었는데? 너 이렇게 안 풀었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거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답이 맞든 틀리든. 그리고 이렇게 풀었다라면 이 풀이는 미완된 풀이에요. 미완. 뭐라는 거야? 씨볼. 왜 이렇게 풀면 안 될까? 얘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얘기해봐. 리미트 AN이 수렴하지 않아. 수렴 안 하냐? 수렴한다고 나왔는데?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말이 없잖아. 아까 전에 문제랑 비교해 봅시다. 유형 3번. 그래서 노란색 펜을 꺼내세요. 13페이지 유형 3번을 보면 노란색 펜으로 51번. 수렴하는 수열 AN에서 수렴하는 밑줄 치시고 52번. 수열 AN이 0이 아닌 실수에 수렴하고 밑줄 치시고 53번. 수렴하는 밑줄 치시고. 오케이.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 그러고 보니까 52번 같은 경우에는 AN이 0이 아닌 실수에 수렴한다는 문구를 보고 뭘 추측할 수 있니? AN의 역수를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실제로 A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등장을 했죠. 이제 구조적으로 배운 사람은 이런 사소한 것으로부터도 예측,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지. 아무튼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51번과 82번은 매우 구조가 유사하지. 이게 중요하다고. 51번. 51번 맞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거야. 얘는 수렴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수렴해. 뭐가? AN이. 이거지. 이 차이. 그러니까 수렴을 해야 그 다음에 뭐로 가니? 기본 성질을 쓸 수 있다고. 극한의 기본 성질. 근데 이건 수렴하는지 알 수 없잖아.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니? 하면 이쪽에서 일로 갈 때 기본 성질을 쓰고 있거든. 이건 명백히 잘못된 풀이다. 사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건 또 아니야. 그건 또 아닌데요. 극한은 몇 종류? 2종류야. 수렴 또는 발산. 뭐 하면 돼? 경우 나누기. AN이 수렴한다고 하자. 라고 경우를 나누고 또 그러면 경우 나누는 게 AN이 수렴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는 AN이 발산한다고 하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AN이 수렴한다고 하자. 라고 하면 AN,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은 알파다 라고 놓을 수 있고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지.
그리고 실제 결과가 가정을 만족하지. 절대값 풀 때처럼 x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자 하고 난 다음에 풀어서 x가 마이너스 2면 씨발 아니잖아. 근데 x가 2면 되잖아 하고 가는 거지. 그런데 이 풀이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완이 된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뭘 해야 돼? AN이 발산한다고 하자 하고 해야 되거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발산한다고 하자 하고 했을 때 그때도 이게 나오는가 확인을 해줘야 되고, 발산한다고 하자 해서 결론은 두 개지. 발산한다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계산했더니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오거나, 아니면 발산한다고 하면 모순이 발생을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확인해야 답을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할 수 있죠. 이해 갔나? 그런데 발산한다고 하자에서는 좀 힘들다고. 왜냐? 봐봐. AN이 무한대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이걸 이용하면 이 3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모순이 발생하니까 괜찮아. 거기까지는. 그런데 진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진동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따지지 않거든. 엄밀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심지어는 현재 교과서에 진동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 사실. 이해 갔나? 그러니까 그쪽 경우 나누기로는 풀이가 완결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힘들죠. 이거를 선생님이 딸림 테크닉이라고 하겠어요. 딸림 테크닉이 뭔데요? 라고 하면 이런 구조예요. 수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그런데 그게 만약에 실제로 수렴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수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게 수렴이 확인되게 바꾸는 장치가 딸림 테크닉. 그리고 이게 수렴을 했을 때 이제 뭐야?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해서 그래서 뭐가 나와? 극한을 구한다. 이런 흐름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원래는 여기인데 요 앞단계 마치 뭐랑 비슷한 구조야. 밑이 같으면 지수법칙을 써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밑이 같지 않으면 밑이 같게 바꾼다 라는 구조와 비슷하겠어요. 이해 갔니?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치환, 이걸 치환 3이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수렴 형태 만들기야. 이건 또 뭔데요? 이거는 약간 테크닉적으로 나중에 할 거고, 이것부터 먼저 보겠다. 그래서 이 유형의 주제는 치환이에요. 근데 왜 3인가요? 여기 보면 치환은 언제 한다라고 했죠? 앞에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뭐야? 공통 부분. 그 다음에 닥치환.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거야. 이게 뭔데요? 전체를 알고, 이렇게 쓰겠어요. 전체를 알고 부분을 모를 때. 이건 또 뭔 소린가요? 전체를 알고 부분을 모를 때야. 이게 뭔 소린가요? 이거 봐. 저기서 전체란 말은 직관적인 용어예요. 전체는 알고 부분을 모를 때 치환을 한다라고 알아두자. 알겠죠? 이해 갔니? 오케이.
그래서요. 그래서 저 문제를 풀면 어떻게 하는데 2am 플러스 1 분의 3am 플러스 2를 bn이라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an을 n이 뭔가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어. an을 bn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무섭지? 문자가 두 개만 있으니. 네 개나 있네. 세 개구나. A, N, B. 세 개 있어서. 졸라 무섭죠, 씨. 아, 이게 무서워. 나도 무섭다고 하는 여기. 그래서 이제 이걸 천천히 해봅시다. E, B, N, A, N. 오케이. B, N은 3. A, N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제 넘겨서 묶어내주면 2, bn 마이너스 3, an은 마이너스 bn 플러스 2 이렇게 되나? 따라서 an은 2, bn 마이너스 3 분의 마이너스 bn 플러스 2이고 이렇게 하려면 2bn 마이너스 3이 0, 즉 bn이 2분의 3이 아니어야 하는데 bn은 극한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3이니까 아니죠.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고 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bn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bn 플러스 2인데 이게 지금 모든 항이 다 수렴하거든. 그러니까 뭐야?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다 이고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쓰면 2 곱하기 bn은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2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3분의 마이너스 1 틀렸다 이거네. 답이 마이너스 3분의 5였잖아. 그러면 이게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데 어디가 어떻게 됐을까요? 와우. 이렇게 가름으로 인해서 플러스로 온다. 오! 오! 재밌네. 큰탐 수업은 재밌어요. 결정적으로 그지? 선생 수업에서 오류는 항상 덧셈 뺄셈에서는 이 덧셈 뺄셈의 중요함을 새삼 뼈저리게 씨발 느끼는 그런 순간이 되겠어요. 뭐 새삼 뼈저리게 매수만 매일 깨닫지. 큰탐 보면은 병신 소리 안 들으려면 덧셈 뺄셈을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가 오다. 야 고쳐 이렇게 졸라 많은데 씨발 한 번도 지적질 안 하면 더 나쁘네. 지금 이해 갔나? 그래서 이 구체적인 형상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제시되었을 때 지금 이게 AN이 뭔지 몰라. 그래서 함부로 지금 극한의 기본 성질을 1단계에 쓸 수 없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뭘 만족해? 각항이 수렴한다. 여기서 각항이란 말은 2, bn, 3, 2 이런 것들을 말해요. 다 수렴하죠. 그러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을 쓸 수 있게 되었다가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심화 하나고 마무리하겠어요. 심화. 지금 내가 한 게 뭘까요? 참고. 심화인데 참고. 저게 뭘로 보이니? 이게 뭘로 보여? 자, 뭘로 보여? 자, 뭘로 보이니? 이걸로 안 보이니? y는 2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이고 얘를 fx라고 하면 f 인버스 x가 뭐니? 저거지. 2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 유리함수 뭐 연관성이 있나 보네. 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뿌리가 뭘까? 이게 전체를 알고 부분을 모를 때는 말이 뭘까? 치환의 다른 이름이 뭐야? 야, 씨발. 고1도 하는 거를 치환의 다른 이름은 도형이동 합성함수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합성함수와 역함수와 관련된 얘기예요. 왜 치환은 세 개인가요? 얘랑 얘랑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이것도 뭔 말인가요? 아이씨,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덧셈 정의부터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네가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치환을 왜 해야 되는가? 치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 이때까지는 합성함수와 관련된 치환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역함수와 관련된 치환을 했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합성함수의 미분법 또는 치환 적분법을 할 때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등장을 하겠어요. 특히 치환 적분법에서 치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 갔죠? 지금 오늘 수업을 한 거 지금 두 번째 파트가 뭐였냐 하면 정의에서 발산한 걸 빼면 극한의 기본 성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계산, 등식의 계산인데 등식의 계산은 극한의 기본 성질에다가 하나 더 추가로 배운 게 부분세율의 극한이야. 그리고 극한의 기본 성질을 적용하기 위해서 뭘 한 거지? 딸림 테크닉을 했다. 딸림 테크닉은 이거는 지금 뭔 말인지 대략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사실 함수의 극한에서 한 거거든. 이게 처음 등장한 거지. 이거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웜업을 했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생각을 하면 이쪽 얘기를 하겠다가 되겠어요. 알겠니? 정리하세요.